계단 오르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으신가요?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그 느낌.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불러온 신체의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규남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의 건강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단백질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 오히려 병을 부르는 잘못된 단백질 습관, 그리고 치매와 골다공증까지 막아주는 실천법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근육 키우려다 병 키운다. 단백질의 진실.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헬스 보충제, 단백질 쉐이크, 고단백 식단.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최근 체력 저하를 느껴 매일 닭가슴살과 단백질 음료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신장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노폐물을 증가시켜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 요소는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신장의 처리 능력이 감소하면 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피로감, 부종, 심하면 단백뇨와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체중 1kg당 0.81, 0지 정도면 충분하고 음식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육을 위한 단백질이 신장을 해치고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건강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심코 단백질을 약처럼 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 분명 매일 닭가슴살도 먹고 단백질 보충제도 챙기는데 왜 근육은 늘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단백질 섭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먹는 즉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다 버려지는 셈이죠. 60세 주부박 여사님은 TV에서 본 고단백 식단을 따라 2달간 식사를 바꿨지만 오히려 체중이 늘고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니 위산 부족과 장내 환경 불균형으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먹었다에 집중하지 말고 잘 소화되고 흡수되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 없이 무작정 먹는 단백질은 몸에 남는 게 아니라 몸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단백질 정말 내 몸에 도움되고 계신가요? 3. 면역력, 혈관, 뇌 건강까지 단백질의 숨은 역할. 단백질하면 흔히 근육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세포의 재료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을 지키는 백혈구의 활동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이 느려지죠. 65세 이모 씨는 잔병 치레가 잦아 병원을 자주 찾았는데 원인은 단순한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벽을 이루는 콜라겐, 즉 단백질이 감소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세포를 구성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며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몸의 설계자이자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지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이 쉽게 피로하고 염증이 잘 생기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몸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4. 단백질 부족 신호. 이미 당신 몸에 나타나고 있다. 거울을 보며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얼굴이 자꾸 처져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공급이 줄면 내 몸의 근육부터 깎아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죠. 다음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자꾸 감기 걸리고 입안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58세 김 여사님은 최근 잇몸이 자주 붓고 피부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지만 영양 상담 후 단백질 결핍이라는 원인을 확인했고 식단을 개선하면서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정서 변화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줄어들어 우울감, 무기력,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피로감, 붓기, 집중력 저하, 무기력.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나이살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5. 단백질 골든타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저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고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섭취 시간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근육 손실을 막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운동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운동 후 우리 몸은 근육 회복과 재생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이걸 흔히 단백질 흡수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한 번에 몰아먹는 것보다 세끼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공급해야 몸이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60세 자영업자 이모 씨는 저녁에만 고단백 식사를 하던 습관을 아침 점심으로 나누고 운동 후 바로 유청단백을 섭취하는 루틴으로 바꾼 뒤 체력과 근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6.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단백질이 좋다는 말에 혹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쉐이크를 들이붓고 고기만 가득 먹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런 단백질 습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식형 단백질 섭취입니다. 닭가슴살, 소고기만 반복해서 먹다 보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섬유소 섭취가 줄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체중 1kg당 2지 이상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부담을 느끼고 단백뇨, 피로, 요산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하루 5060지 수준에서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 단백질 위주 식사입니다. 소시지, 햄, 단백질바 같은 가공식품은 단백질 외에도 나트륨, 방부제, 당분이 많아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3세 박 여사님은 단백질바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습관이 오히려 혈압과 혈당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단백질이 병을 만든 셈이죠. 단백질은 좋다더라에 속아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먹는 것이 진짜 내 몸을 위한 실천입니다. 7. 치매, 골다공증까지 막는 단백질 식단의 힘. 단백질은 근육만 지켜주는 걸까요? 사실 단백질은 뇌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선 치매 예방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인지 기능 저하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60대 초반 김 여사님은 잦은 깜빡거림과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식단을 돌아보니 아침은 거의 커피 한 잔이 전부였죠. 이후 계란, 두부, 요거트를 포함한 단백질 중심 식사를 시작하자 몇 주 만에 집중력이 회복되고 기분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과 비타민 D만 챙기시는데 실제로 뼈 속 단백질이 뼈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만으로는 뼈가 단단해지지 않고 쉽게 약해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낙상 사고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탱해 주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부상을 막고 회복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치매도 골다공증도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노년의 삶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80대 건강인의 하루 루틴과 단백질 타이밍. 80세인데 약 하나를 안 먹고 삽니다. 이 말이 가능한 비결, 과연 뭘까요? 경북 안동에 사는 82세 정모 어르신은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몸을 많이 써왔지만 지금도 허리가 곱고 말소리가 또렷합니다. 그분의 하루 루틴에는 단백질 타이밍이 숨겨진 비밀이 있었죠.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삶은 달걀 1개, 두유 1컵, 밥에 들깨 가루 1스푼. 이 조합은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후 아침 산책을 30분 정도 한 뒤 점심 식사에는 두부 반모, 생선 반쪽, 나물 무침.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조화를 이뤄 소화 부담 없이 흡수가 잘 되죠. 오후에는 집안일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고 저녁엔 소고기 무국이나 청국장, 현미밥 반 공기. 취침 2시간 전엔 요거트 1컵으로 장 건강까지 챙깁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하루 3끼 고르게 나눠 먹고 활동 전후로 섭취해 흡수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정 어르신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꾸준히 나눠 먹어야 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양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죠. 여러분도 내 몸에 맞는 루틴을 만들면 80대에도 약 없이 사는 삶, 결코 꿈이 아닙니다. 9.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 조리법.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는데 몸이 변하지 않는다면 혹시 같이 먹는 음식이나 조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지방입니다. 삼겹살이나 튀김류 같이 기름진 단백질 음식은 소화 흡수에 시간을 오래 끌게 하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튀김이나 전류처럼 기름이 스며든 음식은 단백질 흡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소금과 양념입니다. 짠 국물 요리, 양념, 고기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단백질을 먹을 땐 가능한 한 심심하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나 탄산음료와의 동시 섭취입니다. 카페인과 인산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바로 커피 한 잔은 철분과 단백질 흡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또한 탄수화물 과다 섭취도 문제입니다. 흰쌀밥, 흰빵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단백질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58세 이 여사님은 매일 두부 반모에 밥을 한 공기 반씩 먹었지만 단백질 수치는 늘 정체 상태였죠. 식단을 다시 짜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자 체지방률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먹는 것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혼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같이 먹는 음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10. 실천만 하면 건강 수명 10년 늘릴 수 있다. 단백질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잦던 병치레가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단백질 하나가 그 정도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기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낡은 세포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재생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피부, 근육, 장기, 뇌세포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부족하면 재생이 더디고 노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게 되죠.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노년층은 낙상 위험, 골다공증, 인지기능 저하, 감염률 등이 뚜렷하게 낮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적절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9.6년 더 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60대에 하루 60지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고 적당한 운동과 함께 실천한 사람들은 70대에도 스스로 운전하고 여행을 다니고 약 없이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고기 중심 식단이 아니라 달걀, 생선, 두부, 콩, 요거트 등 다양한 식품에서 조금씩 매일 균형 있게 먹는 실천입니다. 건강 수명 10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백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이제는 단순히 근육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 단백질은 뇌를 지키고 뼈를 단단히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례처럼 하루 한 끼 식사 하나 바꾸는 것으로도 피곤했던 일상이 달라지고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단백질 루틴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맞춰 흡수 잘 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단백질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네, 달라집니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